안녕하세요. 이제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근데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또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이게 요즘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깊이 있게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60세 이상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잖아요. 곧 14억 명, 2050년에는 21억 명까지 된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단순히 오래 사는 것하고 건강하게 사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 연구 자료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직접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활력 넘치는 노년의 비결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건강노화 보고서도 있고요. 또 수십 년간 진행된 하버드 대학의 성인 발달 연구, 그리고 뇌건강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들까지 좀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오, 정말 흥미로운 자료들이네요. 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타고난 유전자나 환경 이런 걸 넘어서서 우리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운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아, 좋습니다. 만들어가는 행복. 그럼 가장 기본부터 시작해 볼까요? 역시 건강한 습관이겠죠. 몸과 마음의 기초 다지기. 네, 맞아요. 뭐니 해도 꾸준한 신체 활동이 정말 핵심입니다. WHO나 하버드 연구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특히 관절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 네. 그런 분들께는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한 연구를 보니까 특정 관절 주변 근육 있잖아요. 거기를 강화하고 또 가동성을 높이는 이런 걸 국소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관절염 증상 완화에 가장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아, 곡소 운동이요? 네, 특히 한 8주, 다시 말해서 2달 정도 꾸준히 했을 때 효과가 정점에 다다랐다고 해요. 8주, 2달이요? 네, 특히 여성분들이나 비교적 젊은 노년층, 또 무릎 관절염이 있거나 증상이 좀 심한 경우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 2달 꾸준히 이거 꼭 기억해야겠네요. 관절 운동 말고도 걷기나 가벼운 산책 같은 거 이것도 당연히 좋죠. 그럼요. 그런 유산소 운동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이나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되고요. 물론 건강한 식단 그리고 금연, 절주 같은 아주 기본적인 습관 관리도 빼놓을 수는 없겠고요. 당연하죠. 이런 작은 습관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행복은 이런 작은 습관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네.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거겠죠. 아, 그런데 혹시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마음이 계속 가라앉는다, 우울하다 싶으시면요. 이건 꼭 전문가와 먼저 상담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전문가 상담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몸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뇌 건강 아니겠습니까? 아, 뇌 건강. 그렇죠. 혹시 인지 예비 능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인지 예비 능력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뭐랄까 우리 뇌의 완충 장치나 맷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뇌에 어느 정도 손상이 오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는 능력, 즉 인지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아하, 뇌의 완충 장치, 맷집, 비유가 아주 귀에 쏙 들어오네요. 그럼 이 능력은 어떻게 키울 수 있는 건가요? 젊을 때 공부를 많이 해야만 하는 건가요? 물론 젊은 시절, 특히 한 30세 이전까지의 교육 경험이 이 인지 예비 능력을 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긴 합니다.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배움이 평생에 걸쳐서 계속될 때 그 효과가 커진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외국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다루는 것처럼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 있잖아요. 이게 뇌를 계속 자극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평생 학습이 중요한 거죠. 아, 배움에는 정말 끝이 없네요. 평생 학습, 이게 뇌 건강의 열쇠군요. 혹시 교육 수준 말고 다른 요인도 있을까요? 예를 들면 사회 경제적인 환경 같은 거요? 네, 그것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평생에 걸친 사회 경제적 여건, 특히 성인기의 환경이 뇌의 구조, 예를 들면 뇌 용접 같은 거나 기능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아무래도 건강 정보나 의료 서비스 접근성, 또 건강한 생활 환경을 누리는 데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건강한 습관, 꾸준한 배움, 그리고 어느 정도 환경적인 부분도 중요하군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요. 이런 노력들만큼, 아니 어쩌면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서요. 그 하버드 대학 연구 결과가 정말 놀랍던데요. 아, 네, 맞습니다. 그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요. 무려 80년 가까이 진행된 연구인데 여기서 내놓은 핵심 결론이 바로 관계의 질입니다. 관계의 질이요? 네, 정말 놀랍게도 50세 때 얼마나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게 80세의 건강 상태를 예측하는데 사회적 지위나 IQ, 심지어 유전자보다도 더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와, 세상에. 유전자보다 관계의 힘이 더 크다니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인데요. 그렇죠. 좋은 관계라는 게 그냥 마음만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결과적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도록 이끌어준다는 거죠. 안정적인 결혼 생활 같은 파트너 관계도 중요한 요소로 꼽혔고요. 하긴 외로움은 힘들잖아요. 네, 실제로 외로움은 흡연이나 알코올 중독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러니 관계의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아, 정말 관계 통장을 잘 관리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좋은 관계는 스트레스 받을 때 그걸 좀 완충해주고요. 정신적인 활력도 주고 심지어 신체적인 고통까지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가족, 친구, 또 지역사회 이웃들과의 관계를 좀 의식적으로 가꾸고 투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식적인 노력? 네, 뭐 거창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작은 관심 표현이나 도움을 주고받는 것, 아니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봉사나 재능 기부 같은 것도 좋고요. 네, 관계 통장을 풍족하게 만드는 노력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태도와 환경의 중요성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사회적인 편견 같은 게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스스로 나이라는 틀에 갇히거나 또 사회에 만연한 어떤 노년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휩쓸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네네. 긍정적이고 현실적으로 노년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리고 삶의 어려움에 좀 성숙하게 대처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건강한 노화와 깊이 연결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성숙한 대처 방식이요? 네, 그리고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도 중요합니다. 활동하기 편하고 또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는 그런 나이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군요. 개인의 마음가짐과 사회적 환경 모두 중요하네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활력 넘치는 노년을 위해서는 첫째, 꾸준한 맞춤 운동 같은 건강 습관, 특히 아까 말씀하신 국소 운동 같은 거요. 네, 그렇죠. 둘째,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뇌를 계속 자극하는 평생 학습과 정신 활동. 네, 배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셋째,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인간관계 가꾸기. 바로 그거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거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습관이라는 거네요. 행복은 작은 습관에서 온다.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네요. 네, 정확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은 그냥 기다린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과 노력으로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는 여정인 거죠. 아,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 지속적인 건강 문제나 우울감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맞아요. 자,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여러분의 일상에 바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작은 변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뇌 건강을 위한 인지 예비 능력을 키우고 또 삶을 풍요롭게 할 관계 통장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일지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